여기가 얼마나 비싼 음식점인데 손님이 식사하는데 방해하시면 안 되죠? 화려한 삶을 보여주려던 한 며느리가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를 청소부로 오해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며느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세영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보여주기 나름이야. 그녀는 오늘도 사진을 찍기 위해 강남의 유명한 카페에서 2만 원짜리 아침을 주문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8만 명의 팔로워,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담지 못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영의 지갑에는 겨우 10,000원이 남아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비조차 걱정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오늘도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가방은 동대문에서 산 가짜였죠. 진품 태그만 붙여서 진짜인 척했습니다. 세영은 온라인에서 완벽한 며느리로 활동했습니다. 그녀의 계정에는 고급 육아용품, 비싼 홈카페, 명품 옷차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시아버님께 드릴 좋은 넥타이를 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월세도 밀린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고 카드 빚은 매달 늘어만 갔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또다시 월세 재촉 문자가 왔지만 세영은 무시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오후에 올릴 사진이었거든요. 어머님이 해주신 전통 반찬들, 역시 어머니 솜씨는 최고예요. 실제로는 편의점에서 산 반찬이었지만 말이에요. 세영은 매일 이런 거짓말로 자신의 온라인을 채워갔습니다. 세영의 휴대폰에 남편 준호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준호는 평범한 회사 직원이었어요. 적어도 세영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성실한 성격으로 세영에게는 든든한 존재였죠. 두 사람은 소개로 만나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세영은 준호에게 항상 자신이 성공한 온라인 활동가라고 과장했어요. 실제로는 협찬도 거의 없었지만 그녀는 매번 자신의 온라인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세영의 모습을 가끔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녀의 당당함과 자신감에 매력을 느꼈죠. 하지만 준호에게도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좋아, 어디서 만날까? 세영은 빠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오늘은 집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쉬고 싶었지만 준호 앞에서만큼은 바쁜 척해야 했어요. 그녀의 이미지 관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세영은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 걸까요? 결혼 전부터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했고 결혼 후에는 더욱 심해졌어요. 완벽한 며느리, 성공한 온라인 활동가라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짓말이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세영은 자신의 어릴 적 꿈을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대학에서 옷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가 되었습니다. 한편 준호의 아버지 김 회장은 강남 일대 건물 여러 채를 가진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할아버지에 불과했어요.
낡은 점퍼에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버스를 타고 다니며 소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였거든요. 김 회장은 스스로 일어선 사업가로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에 검소한 생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나 지위가 아닌 인품을 중시했어요. 화려한 것보다는 진실한 것을, 자랑보다는 겸손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런 그의 철학은 아들 준호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김 회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가진 건물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현장을 확인하고 세입자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살폈어요.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순한 관리인으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재산을 세영에게 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했죠.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의 가정 배경 때문에 접근해온 여자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준호는 한 여학생과 진지하게 만났어요. 그녀는 준호의 솔직한 성격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연히 준호의 가정 배경을 알게 된 후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비싼 선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준호를 이용했어요. 그 일로 큰 상처를 받은 준호는 이후 자신의 가족 배경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세영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소박한 만남을 제안했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낮춰서 말했죠. 그래서 준호는 세영에게 자신의 가족 배경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한다고만 했죠. 세영 역시 자신의 진실을 숨기고 있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언젠가 세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아내와 식사하러 갈 거예요. 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의 결혼 생활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요즘 준호가 자주 언급하는 며느리 세영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만나볼 기회가 없었죠. 그래, 어디로 가는데? 라벨라요. 세영이가 예약했대요. 전화기 넘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라벨라는 김 회장이 가진 건물에 있는 음식점이었거든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곳이구나. 즐거운 시간 보내렴. 김 회장은 아들에게 자신이 그 음식점 건물주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종종 자신의 건물들을 직접 점검하러 다녔고 오늘도 라벨라에 들릴 계획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한 김 회장은 혹시 며느리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설렜죠. 김 회장은 세영에 대해 준호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똑똑하고 당당한 사람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온라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요즘 여성이라고도 했죠. 김 회장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진지하게 사귀고 있던 여자와 결혼했다니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준호가 세영을 소개할 때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김 회장은 며느리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아직 제대로 된 만남은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간단한 인사만 나눴거든요. 세영은 그날 저녁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원피스를 입고 신용카드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했어요. 그녀에게 이 만남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세영의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라이벌 유진의 온라인 업데이트였어요. 남편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간부급이네요. 사진 속 유진은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야경이 화려했어요. 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한 발 앞서가는 유진이 미웠어요. 대학 시절부터 유진과는 같은 과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이였습니다. 유진은 실제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며 세영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곤 했죠. 세영과 유진은 같은 대학 옷 디자인과 출신이었지만 졸업 후의 행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진은 가족의 지원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대기업에 취직해 승승장구했어요. 반면 세영은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허덕이며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옷 디자이너의 꿈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그녀는 온라인을 통해 가상의 성공을 만들어냈어요. 다들 시간 괜찮으시죠?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호텔 신라 식당에서 모임 있어요. 제 승진 기념으로 제가 쏠게요. 유진의 메시지가 대학 동창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습니다. 세영은 화면을 노려보다가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어요. 유진의 초대장은 세영에게 도전장과 다름없었습니다. 호텔 신라 식당이라니. 그곳은 세영이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한 사람당 최소 20만 원은 나올 것 같은 고급 음식점이었죠. 유진은 이런 곳을 마치 동네 카페 가듯 쉽게 말했습니다. 세영은 질투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녀는 반드시 유진 앞에서 자신도 성공했음을 보여주고 싶었죠. 나도 할 수 있어. 나만의 방식으로 세영은 혼잣말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호야, 오늘 특별한 곳으로 가자. 내가 아는 고급 음식점이 있어. 평소 소박한 음식점을 좋아하는 준호였지만 세영의 제안에 좋아라고 답했어요. 준호는 세영이 가끔 보이는 허영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사랑했기에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영은 빠르게 라벨라 음식점의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이 음식점은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거든요. 물론 세영에게는 너무 비싼 곳이었습니다. 메뉴를 확인하던 세영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가장 저렴한 코스 요리도 1인당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2명이 먹으면 30만 원, 거기에 술까지 시키면 5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할인 쿠폰을 발견했어요. 2명 코스 식사 와인 한 병 20만 원 여전히 비싸긴 했지만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세영은 서둘러 예약했어요. 비록 가장 늦은 시간대인 8시 30분이었지만 중요한 건 온라인에 올릴 사진이었죠. 라벨라 고급 식당 럭셔리 한밤 세영은 이미 게시물 내용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이 게시물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분명 조금은 놀랄 거예요. 세영은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세영은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세영은 살짝 실망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고급 음식점에는 정장이 어울릴 텐데 준호는 너무 평상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강조하듯 들었어요. 사실 이 가방은 지인에게 하룻밤만 빌린 것이었습니다. 이거 새로 산 가방인데 어때? 이번 시즌 신상품이야. 예쁘네. 근데 비싸 보이는데 얼마야? 그냥 협찬받은 거야. 내가 요즘 팔로워가 많아져서 세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영의 온라인 활동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준호에게 중요한 건 세영의 진짜 모습이었지만 아직 그녀에 대해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라벨라로 향했습니다. 음식점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스러운 건물 1층에 자리했죠.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장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입구에는 정장 차림의 직원이 서 있었고 내부는 마치 외국의 고급 음식점 같은 분위기였어요. 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록 쿠폰으로 예약했지만 이곳에서의 식사는 그녀의 온라인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어요. 이 정도면 유진도 부럽겠지 세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쪽에서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세영님, 예약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살짝 들어 당당하게 걸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테이블은 주방 근처 구석진 자리였거든요. 주변에는 다른 손님들이 거의 없었고 화려한 메인 홀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창가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특별석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혹시 창가 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세영이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창가 자리는 모두 예약이 차 있습니다. 할인 쿠폰으로 예약하신 경우에는 정해진 자리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호 앞에서 쿠폰 사용 사실이 들통난 것이 창피했죠.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메뉴판을 열었어요. 그는 가격을 보고 눈을 크게 떴지만 세영을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서 식사하는데 최소 30만 원은 들 것 같았습니다. 세영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그는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세영이 특별한 이유로 이곳을 선택한 것 같아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세영의 귀에 들려왔어요. 세영아,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반갑다. 세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그녀 옆에는 건장한 외모의 남자가 서 있었죠. 분명 유진의 남편일 것입니다. 그는 명품 시계와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세영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미소를 지었어요. 유진아, 너도 여기 자주 오니? 물론이지. 여긴 우리 단골이야. 남편이 요리사랑 친해서 유진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영은 속으로 화를 냈어요. 유진의 으스대는 모습이 더욱 미웠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남편을 보며 억지로 웃었죠. 축하해, 승진 소식 들었어. 간부가 됐다며? 응, 정말 깜짝 놀랐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뻐. 유진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세영은 턱을 꽉 물었지만 축하한다는 말을 억지로 내뱉었어요. 음식점의 분위기는 우아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천장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테이블마다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죠. 조용한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서빙하는 직원들의 움직임도 우아했어요. 세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 찍기 좋은 각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의 사진은 그녀의 온라인 위상을 높여줄 거예요. 특히 유진이 보고 있는 지금 세영은 더욱 특별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준호야, 저기서 우리 사진 좀 찍어줄래? 세영은 벽에 걸린 예술작품 앞으로 준호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그럴듯한 자세를 취했죠. 턱을 살짝 들고 어깨를 뒤로 젖힌 채 세련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별 관심 없이 몇 장의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사진을 확인한 세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거면 유진이 질투하겠지. 바로 온라인에 올리면서 위치도 확실히 표시했어요. 라벨라 고급 식당 특별한 밤 소중한 사람과 함께 돌아와 자리에 앉은 세영은 직원에게 당당하게 주문했습니다. 유진의 테이블이 가까웠기에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했어요. 저희 와인은 1975년산 최고급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특별한 스테이크 2개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와인은 미리 예약하셔야 하고 병당 가격이 800만 원입니다. 혹시 다른 와인을 추천해 드릴까요?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800만 원이라니 그녀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유진의 테이블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요리사가 추천하는 와인으로 부탁드릴게요. 준호가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집에서 주는 와인으로 부탁드릴게요. 세영은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시선이 음식점 안을 돌아다니던 할아버지에게 멈췄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그 할아버지는 테이블과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어요. 그의 옷차림은 고급 음식점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세영은 그를 청소부나 시설 관리인이라고 생각했죠. 저 할아버지 좀 봐. 저런 사람이 고급 음식점에 있으면 분위기 깨지지 않아? 세영이 작은 목소리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메뉴에 집중했습니다. 세영은 준호의 무반응이 조금 답답했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때 음식점 관리자가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리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보고했죠. 세영은 이상했습니다. 청소부에게 그렇게 정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저녁 손님이 많으시네요. 모든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들렸어요.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특별 손님들도 오셨고요. 관리자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회장님? 저 허름한 할아버지가 회장이라고. 세영은 한 번 더 할아버지를 유심히 살펴봤지만 도저히 부자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음식점 이름이 회장이라든지 뭔가 다른 의미겠지. 세영은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남루한 차림새, 구식 안경, 낡은 신발까지. 어떻게 봐도 고급 음식점의 손님은 아니었어요. 저기요, 여기 물 좀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세영은 지나가는 직원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세영은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비싼 음식점인데 서비스가 이렇게 형편없다니. 그녀는 계속해서 손을 흔들었죠. 유진의 테이블에서는 샴페인 병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영은 질투의 눈빛으로 그쪽을 쳐다봤어요. 유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과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해산물이 화려하게 놓여 있었죠. 큰 새우, 굴, 깨 등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세영은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속삭였어요. 준호야, 우리도 샴페인 시켜볼까? 준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영아,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와인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특별한 날이잖아. 세영은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세영은 승리감을 느끼며 직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세영아, 긴장 풀어.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즐기면 돼.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영의 불안한 마음을 읽은 듯 했어요. 하지만 세영은 이미 유진에 대한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저기요. 세영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유진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세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더욱 당당한 척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평소에 이런 고급 식당에 자주 오는 사람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세영은 자신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완벽해 보이려 했던 그녀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화장도 약간 번진 것 같았고 빌린 원피스의 주름이 신경 쓰였습니다. 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화장을 고쳤어요. 괜찮아, 세영. 넌 충분히 특별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죠. 언제까지 이런 가짜 모습을 유지해야 할까? 세영은 문득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대학 시절 옷 디자인을 공부하며 진심으로 꿈을 키웠던 그때가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녀는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휴대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어요. 특별한 날엔 특별한 곳에서 라벨라 고급 식당 럭셔리한 생활. 그녀는 과장으로 가득한 설명을 달았어요. 사진을 올리자마자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영은 그제야 작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가짜일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화장실을 나온 세영은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까 본 할아버지가 준호의 테이블에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준호의 태도였어요. 준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지인을 만난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청소부랑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걸까? 우리 아들이 자주 얘기하던 세영 씨가 맞나요? 세영이 가까이 다가가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에 세영은 걸음을 멈췄어요. 설마? 준호가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세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허름한 할아버지가 준호의 아버지라고.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테이블에 접근했어요. 그녀가 도착하자 할아버지와 준호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어떤 긴장감이 보였어요. 저희 테이블에 무슨 일이세요? 세영이 할아버지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죠. 아직 그녀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사는 맛있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청소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식사 중이라서요. 세영의 말투는 점점 무례해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여전히 청소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화들짝 놀라 세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영아, 잠깐만. 하지만 세영은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특히 옆 테이블에서 유진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죠. 세영은 유진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아하게 넘길까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여기가 얼마나 비싼 음식점인데 손님이 식사하는데 방해하시면 안 되죠. 관리자한테 말해야 할까요? 세영의 말에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세영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의 식사를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품이 있었고 오히려 세영의 무례한 행동이 더욱 부각되었어요.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세영을 바라봤죠.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세영아, 방금 그분이.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준호는 곤란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네, 지금 식사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세영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세영아, 잠시 자리 좀 비울게. 중요한 일이 생겼어. 준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영은 이상했지만 질문할 틈도 없이 준호는 사라졌어요. 홀로 남겨진 세영은 어색하게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유진이 다가왔죠. 세영아, 방금 그거 정말 대단했어. 음식점 청소부한테 그렇게 말하다니. 유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영은 당황했지만 기세를 꺾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손님인데 방해받을 수는 없잖아, 손님. 너 쿠폰으로 예약한 거 아니야? 내가 봤어. 유진의 말에 세영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유진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영아, 방금 그 청소부가 누군지 알아? 유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영은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왠지 중대한 실수를 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저분이 이 건물의 주인이시래. 우리 아빠 골프 친구셔. 세영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유진의 말이 거짓이기를 바랐죠. 하지만 유진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사실인 것 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방금 내 남편이 저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 설마 몰랐어? 유진의 말에 세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준호의 아버지이자 건물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영은 그를 무례하게 대했죠. 세영의 얼굴은 피가 빠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저분이 강남에서 건물 10채도 넘게 가지고 계신 김 회장님이셔.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유진은 마치 즐기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건물주라고. 게다가 준호의 아버지라고.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유진은 세영의 당혹감을 즐기듯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 알아? 내 남편이 부자였다는 것도 몰랐던 거야? 아니면 일부러 감추고 있었던 거야? 유진의 말에 세영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준호가 자신의 가정 배경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세영은 자신이 준호에게 솔직하지 않았던 것처럼 준호도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그럼 당연히 알고 있었지. 준호가 나한테 이 음식점을 소개해줬어. 사실 우리는 여기 단골이야. 세영은 여전히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녀의 방어 본능이 작동한 거예요.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세영을 바라봤죠. 정말? 그럼 주인을 불러서 인사나 해볼래? 내가 진짜 단골이라면 당연히 알겠지. 유진의 도발에 세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세영은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유진은 항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세영은 항상 부족했어요. 다행히도 그때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죠. 준호의 눈에는 걱정과 실망, 그리고 결단력이 보였어요. 이제 돌아왔네. 유진아, 우리 이만 식사 계속할게. 세영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고 세영에게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유진이 자리를 떠나자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 받고 나가더니 세영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함을 감추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하셨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셔서. 무슨 얘기? 그게.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준호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어요. 세영은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아까 그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준호는 잠시 세영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방금 유진이 말해줬어. 세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준호가 부자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례한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내가 내 아버지께 무례하게 행동했네. 청소부라고 생각했어. 세영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준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널 사무실로 초대하셨어. 얘기가 있으시대. 사무실? 이 음식점 뒤쪽에 아버지 사무실이 있어. 가자. 준호의 말에 세영은 공포를 느꼈어요. 김 회장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를 따라 음식점 뒤편으로 향하는 동안 세영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이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 그곳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세영을 스쳐 지나갔어요. 행운을 빌게. 세영. 유진의 차가운 말에 세영은 더욱 긴장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준호는 문을 열고 세영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김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세영의 온라인 페이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세영 씨. 김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권위가 느껴졌어요. 세영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그녀 옆에 자리했어요. 세영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변명과 사과로 가득했지만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 소개를 제대로 할게요. 전 김 회장입니다.
준호의 아버지고 이 건물을 포함해 강남 일대 여러 건물의 소유주죠. 김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대신 사실만을 차분히 전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세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무례하게 행동해서 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회장은 손짓으로 그녀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세영 씨, 저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김 회장의 말에 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진실성입니다. 김 회장은 컴퓨터를 세영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세영의 온라인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그녀가 올린 허세 가득한 게시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거짓으로 꾸며낸 것들이었어요. 세영 씨, 여기 보면 명품 가방, 고급 음식점, 호텔 스위트룸 사진이 많네요. 김 회장은 컴퓨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된 세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조사해보니 이 사진들 대부분이 연출된 것 같더군요. 이 가방은 가품이고 이 음식점은 개업 행사 때 무료로 초대받은 거고 이 호텔은 친구 결혼식 때 잠깐 들른 곳이죠. 김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세영은 말문이 막혔고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세영을 바라봤죠. 그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눈치였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준호가 말을 꺼냈지만 김 회장은 손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어. 세영 씨가 내게 보여준 모습은 진짜가 아니야. 김 회장은 다시 세영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영 씨, 저는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저도 한때는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김 회장의 말투는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김 회장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은 결국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죠. 죄송합니다. 세영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드러난 지금 그녀는 자신의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까 음식점에서 보여준 행동은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세영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세영의 말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저도 세영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배경에 대해 숨겼죠. 제가 먼저 솔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영만 탓할 수 있겠어요? 준호의 말에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내 말이 일리가 있구나. 너도 솔직하지 못했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김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가져왔어요. 유진은 휴대폰을 김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과 김 회장이 무슨 관계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고맙구나. 유진아. 김 회장은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세영을 향해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세영 씨, 유진 씨는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그녀의 아버지와 저는 오랜 친구 사이죠. 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진이 김 회장의 회사에서 일한다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세영은 유진을 바라봤고 유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영아, 너의 온라인 활동은 처음부터 내 눈에 거짓으로 보였어.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 그런데 내가 준호와 만나기 시작했을 때 준호가 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유진의 말에 세영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던 걸까요? 유진이 일부러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한 걸까요? 그래서 모임 초대장을 보낸 거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모임은 진짜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허세 부리는 걸 보고 있자니 참을 수가 없었어. 특히 내가 항상 남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유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영은 자신이 항상 남들을 비교하고 무시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것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세영 씨, 김 회장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진실된 자아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당신이 지금 배워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김 회장의 말에 세영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은 맞았어요. 그녀는 허세와 거짓말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고 그것은 그녀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불안함만 가져왔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영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첫째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나요? 거짓된 모습이 아닌 진짜 세영 씨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학 시절 패션 디자인을 공부할 때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어요.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그녀는 점점 그 꿈을 포기했고 허세로 가득 찬 가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정말 좋아했어요. 옷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왜 그 꿈을 포기했나요?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경쟁은 치열하고 기회는 적고 그러다 온라인에서 좋아요를 받으면서 인정받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었죠. 세영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세영의 모습을 지켜보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세영아, 너의 디자인은 항상 독특하고 창의적이었어. 대학 때 내가 만든 의상들은 정말 아름다웠어. 유진의 말에 세영은 놀랐습니다. 항상 경쟁 관계였던 유진이 자신을 칭찬하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정말? 물론이지. 너의 진짜 재능은 그거였어. 가짜 인생이 아니라 유진의 말에 세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준호도 세영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영아, 나도 내가 진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세영은 준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실망감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보였어요. 세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에게요. 제가 거짓말쟁이였어요. 사실 저는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평범한 주부이고 온라인에 올린 모든 것은 연출된 거예요. 명품 가방은 빌린 것이고 고급 음식점은 할인 쿠폰으로 간 거고 세영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거짓을 털어놓았어요.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세영 씨.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니까요. 김 회장의 말에 세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실된 감정을 느꼈어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회장님? 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그냥 절 무시하고 준호에게 저와 헤어지라고 하셔도 될 텐데.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했죠. 하지만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김 회장의 말에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세영 씨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김 회장의 말에 준호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영은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 생각은 어때? 김 회장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세영을 바라보았어요. 세영아, 나는 내가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 지금이 더 좋아. 우리 서로에게 정직하게 시작해 볼래? 내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도, 내가 평범한 주부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알아가는 게 중요해. 준호의 말에 세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이렇게 이해심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나도 그러고 싶어. 유진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승리의 미소는 이제 진심 어린 미소로 바뀌었어요. 나도 미안해, 세영아. 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저 내가 진실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어. 유진의 사과에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진을 라이벌이 아닌 한때 친구였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김 회장이 세영에게 말했습니다. 세영 씨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패션 관련 일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하고요. 세영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기회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저 같은 사람에게? 세영 씨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실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김 회장의 제안에 세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모든 것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영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품었어요. 6개월 후 서울 강남의 한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서 세영은 바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업대 위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천견본이 펼쳐져 있었어요.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지만 세영의 표정은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세영 씨, 디자인 됐나요? 내일 회의 전까지 견본이 완성되어야 해요. 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어요. 네, 조금만 더 손봐서 오늘 밤에 완성하겠습니다. 밤샘 작업은 건강이 안 좋아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마무리하는 게 어때요? 괜찮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해서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팀장은 세영의 열정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봅시다. 그리고 김 회장님께서 오후에 방문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의 방문은 항상 그녀에게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김 회장의 약속대로 세영은 그의 패션 계열사에서 가장 낮은 직급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커피를 타고 견본을 나르는 일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모든 기회를 배움의 순간으로 삼았어요. 점점 그녀의 실력과 성실함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디자인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영의 온라인도 변했어요. 더 이상 허세로 가득 찬 게시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디자인 작업과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담은 진실된 게시물들이 올라왔죠. 팔로워 수는 줄었지만 남은 팔로워들은 진짜 그녀의 재능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영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준호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어요. 야근하는 것 같아서 저녁 가져왔어. 준호의 배려에 세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과거의 거짓됨을 뛰어넘어 더욱 깊어졌어요. 준호는 세영의 진실된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고, 세영도 준호의 따뜻함과 이해심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너무 바빠서 저녁 먹을 생각도 못했어. 디자인 잘 돼가? 응, 거의 다 됐어. 내일 아버님께 보여드려야 해서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아버지가 널 많이 믿어. 처음부터 내 재능을 알아보셨대. 세영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난 그저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내가 처음 사과했을 때 눈빛에서 진정성을 보셨대. 그리고 내 대학 시절 작품들도 보셨고 세영은 감동했습니다. 김 회장이 그녀의 재능을 믿어주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다음 날 세영의 디자인 견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전통 요소를 담은 독특한 의상이었어요. 김 회장은 그 견본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영 씨, 이 디자인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번 시즌 컬렉션의 메인 작품으로 선보이죠. 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메인 작품이라니 그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제 디자인이? 당신의 실력이 인정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진실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길 바랍니다. 김 회장의 말에 세영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실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세영은 오랜만에 유진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라이벌 관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세영아, 축하해.
내 디자인이 메인 작품으로 선정됐다며?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영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정말 멋져 보여. 유진의 말에 세영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성취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어요. 유진아, 그날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가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야. 내가 한 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변화했잖아. 두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과거의 경쟁심은 이제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한 달 후 세영의 디자인이 포함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모델들을 지켜봤어요. 준호와 김회장, 그리고 유진이 관객석에 앉아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패션쇼는 대성공이었고 세영의 디자인은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쇼가 끝난 후 김 회장이 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영 씨,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재능이 빛을 발했네요. 세영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어요.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세영 씨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에요. 그리고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세영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세영아, 우리 정식으로 만나볼래? 이번엔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준호의 청혼에 세영은 놀랐지만 곧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준호야. 이제 우리 서로에게 진실되게 만나자. 세영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허세와 거짓은 모두 사라졌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성공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진실된 모습에서 오는 것임을 말이죠.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실함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김 회장의 이 말은 세영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가르침을 자신의 디자인과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